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4단원 식물과 에너지에서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 산물의 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과학에서의 호흡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숨을 들여 마셨을 때 들어오는 산소를 이용을 해서 양분을 분해를 하고 그로 인해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를 이용을 하고 양분을 분해한 후에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광합성이라는 것을 배웠었는데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포도당과 산소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호흡은 반대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고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호흡은 산소를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라는 광합성과 정반대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 한번 볼게요. 산소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분해를 하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 호흡이라는 것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포도당 또는 유기물을 산소와 반응을 시키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나온다. 이 에너지를 통해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은 포도당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광합성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빛 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하는 과정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과 광합성 한번 두 개를 보자면 호흡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24시간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난다라고 배웠죠. 그럼 이것을 보았을 때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흡수를 하고요. 산소를 방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호흡할 때도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소도 일부 이용을 하지만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소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산소 방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호흡만 한다라는 거죠.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때는 당연히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식물의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건 24시간 항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낮에만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 차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에 봤을 때도 보시면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 중 일부를 호흡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남는 것은 공기 중으로 방출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만들어내는 산소량이 많기 때문에 방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호흡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광합성에 의해서 그대로 다시 재사용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방출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앞에서 기공은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는데 어떻게 산소를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냐라는 것이죠. 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것은 없습니다. 낮에 해가 뜨면서 서서히 기공이 오픈되기 시작하고요.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기공이 닫히게 되는데 말 그대로 해가 졌다고 한꺼번에 다 닫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닫히면서 일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뿌리를 통해서도 산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줄기를 통해서도 산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체 교환이라는 것이 무조건 기공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고 호흡과 광합성을 비교를 한 표가 나와 있죠. 이거는 꼭 정확하게 둘 차이를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지만 광합성은 어디? 엽록체에서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호흡은 24시간 항상 일어난다.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원료는 두 개가 정반대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체 교환도 두 개의 정반대
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고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 즉 저장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광합성 산물의 이용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동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물질은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보고 그 포도당들이 일시적으로 엽록체에 저장이 될 때 그때는 녹말 형태로 저장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녹말로 이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녹말은 생각보다 분자 크기가 큰 분자이고요. 그리고 물에 잘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들은 이동하기 편한 설탕 형태로 바꾸어서 이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물관과 체관이 합쳐져서 인맥이라고 했죠. 인맥을 떠나서 우리는 또 다른 이름, 줄기와 뿌리에서는 관다발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물관은 물을 이동하고 체관은 양분이 이동하는 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탕은 어디를 타고 이동을 한다? 바로 체관을 타고 이동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산물들이 어떻게 이동한다?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전환돼서 체관을 타고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 물질들을 우리가 저장하고 사용하냐라는 것이죠. 먼저 사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식물을 구성하는 재료로도 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이 잎도 만들고 줄기도 만들고 세포벽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될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탄수화물, 우리는 포도당과 녹말 설탕을 통틀어서 탄수화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탄수화물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세포벽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포도당, 녹말, 지방, 단백질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잎, 열매, 뿌리, 줄기 등에 저장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도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 산물의 이용에서는 무엇을 봐야 된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 양분들이 저장될 때 포도당, 녹말, 지방, 단백질 등으로 저장이 되는데 어디에 저장이 된다? 잎, 열매, 뿌리, 줄기 등에 저장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